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엄청나게 더운 여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휴가철이기도 하죠. 예. 더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들 가시죠. 굉장히 많이 가시죠. 네. 그런데 좀 상상도 하기 싫지만요. 네. 이렇게 금쪽 같은 휴가 과정에서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편에서 문제가 좀 잘 생기죠. 출발하기 전부터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날씨로 인해서 여행이 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어느 분께서 이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가기 전에 도착 후에 하는 어떤 픽업 서비스도 예약을 해두었고요. 또 짐을 풀자마자 또 거기 세부가 그런 게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네. 액티비티, 캐녀닝이니 네. 그죠?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로 예약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공항에 도착했더니 네. 이 수화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상황이 있죠. 네, 나중에 알아보니 이 필리핀 다른 공항으로 내 수화물이 잘못 이동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공항에서 12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수화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3박 4일이나 한 4박 5일 정도 가는 해외여행에서 네. 거의 하루를 이 수화물 때문에 날린 셈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 예약되어 있던 어떤 픽업이라든지 예. 숙박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스케줄이 엉키게 되었죠. 네. 그런데 항공사 측에서는 약관에 따르면은 이 수화물이 지연됐을 때는 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관에 되어 있다고 하면서 5만 원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항이 북적합니다. 여름휴가 대체로 해외로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면 워낙 좀 편하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패키지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실 거고요. 예. 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좀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관광을 많이 가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해외에서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행사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난해에 예.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네. 사고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어떤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귀국한 후에 따지려고 네. 여행사에 전화를 했더니 네. 여행사에서는 그건 현지 가이드 잘못이니까 그리로 항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또 현지 가이드에게 전화를 했더니 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네. 나중에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차피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다시 여행사에 물었더니, 네. 자기들도 가이드는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인데, 연락이 안 되니 자기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서로 책임을 다 떠넘기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네. 또 곧 말씀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사 측의 책임이 100% 인정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은 그 소비자들은 여행사의 그 이름을 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판결을 한번 살펴보죠. 여행사의 책임을 좀 제한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법원은 이 해외여행 자체가 어느 정도 여행자가 이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네가 알고 갔으니까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판결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어느 분께서 이제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네. 현지에서 여행사가 알선해준 차량을 타고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 목 디스크가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 이에 당사자는 이 해당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요. 예. 이 결론은 여행사에게는 40%의 배상 책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도가 교통편이 열악함을 알면서도 또 저렴한 여행 상품을 선택한 책임은 여행객인 당사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전체 책임 중에 여행객의 책임을 60%나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60%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100%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 여행사의 책임을 당연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현지 가이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행사의 경우, 예.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안이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여행사 직원이 출입국 수속부터 항공기 좌석 배정까지 절차를 모두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 현지 가이드도 해당 여행사가 섭외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 이 여행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행지에서 피해가 발생하시면은 예. 꼼꼼하게 자료를 좀 모아두시고요. 이를 토대로 귀국하셔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대체로 여행사의 책임을 좀 제한적으로 보는 판결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은 그 현지에서 좀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여행하면서 최근에는 이 여행 사진들을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특히 유럽 여행을 할 때 외국 풍경 사진뿐 아니라 외국의 너무 예쁜 아기들, 귀엽다고 하면서 이 아기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노 부부들 이렇게 감성 사진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이건 사실 외국인들의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초상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굴을 포함한 자신의 신체적 특징들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 외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외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마구 찍어서 SNS 등에 올릴 경우에는 이 해당 인물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위험이 큽니다. 꼭 얼굴이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 이 사진에 찍힌 모습을 종합했을 때 네. 특정인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역시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정말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이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홍보하는 글을 쓰시면서 예. 유명한 블로그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좀 하시던데요. 네네. 홍보하는 글을 쓰면서 사진을 첨부했는데 네. 그 사진에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어떤 손님의 사진이 찍혀 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글을 작성해서 올린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외국인들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네.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사실 흔치는 않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간에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이 1년에 한 번 마음 놓고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정말 여행은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좋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즐거운 여행 될 수 있으려면 끝으로 어떤 점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여행 상품을 하시는 경우에 예. 특히 해외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선 여행자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뭐 현재 내란 중이라든지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뭐 치안 사정이나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네. 그런 여행지는 가급적 좀 피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행 중에 뭔가 뭐 가이드나 현지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네. 그와 관련된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모쪼록 몇 번 안 되는 이제 즐거운 여행인 만큼 네. 여행자 입장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여행자 보험들 그렇죠. 찾아서 들기도 하는데 좀 필수적인가요? 예, 여행자 보험은 가급적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또 즐거운 휴가철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